파악건 신도시 지정 이후에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고 감사 청구도 했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LH 임직원 공직자 투기 제보 이후 경과와 법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제보 경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4일 날 정부가 광명시흥을 6번째 현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7만 호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지구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은사동, 가합동, 시흥시 과림동, 무진해동, 금이동 이런 총 384만 평, 총 7만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서 3기 신도시 중 가장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서 신도시 입지에 대해서도 2018년도 12월경에 또 발표가 있었고 2019년도 5월경에도 추가 신도시로서 고양시 창릉, 부천 대장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에는 투기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2월 24일 오후 16시경에 익명의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제보 내용은 가림도 일대 토지를 LH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 신도시가 발표났는데 LH 임직원들이 사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신도시 발표가 나면 이거 문제 아니냐,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지목한 필지와 추가로 확인한 필지의 각 소유자들을 LH 홈페이지 직원 조회를 통해서 조회해 보니까 상당수 직원들이 조회가 되었고 이 사실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 알려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와 논의를 공유했고 추가 필지 확인 작업을 거쳐서 신도시 일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소유 현황이 일부의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먼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보자에 대한 문의가 많은 사항이고 일부 언론에서는 LH 직원이 내부 고발을 한 거다라는 보도 및 여러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자의 연락처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민변과 참여연대가 파악한 LH 임직원들의 광명 시흥 사전 투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포된 자료에도 좀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파악한 사전 투기 의혹이 있는 임직원들은 대부분 신도시 이런 그 광명시흥 지구 안에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말씀드린 이 10필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떤 직원들은 동명이인인지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며칠 전에 추가적으로 제보받은 것들을 종합해서 검증이 어려운 의혹 정황들은 좀 걸러냈고 의혹이 사실로 볼 수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LH로부터 직원이다 아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진 않고 기자분들께서 좀 검증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초기에 14명 직원 명단 관련해서 12명이 현직, 2명이 전직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는 다음 날 3월 3일 날에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시한 10필지 가운데서 2필지는 현직 직원의 소유가 아니지만 자체조사 결과 광명시흥지구 LH 직원이 취득한 4필지가 추가로 확인됐고 토지 취득 직원도 12명에서 1명 더 추가된 13명이라고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제 오후에 전수조사 결과 발표되는 만큼 이 부분도 포함해서 결과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민생경제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이 구조적인 파악이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위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공익감사 청구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 사항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이사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지정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2018년도부터 2020년경 해당 지구에 포함된 다수 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 그리고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계획 등 해당 토지 일원의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이사업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광명시형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해당 신도시 토지 일원의 토지 소유자들 중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그 토지 소유 현황, 취득 일자 및 취득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명시형 신도시를 포함한 신도시 후보지들의 공공택지 지정 제한 및 이를 준비하기 위한 후보지들에 대한 정보를 업무상 비밀로 적정하게 관리하였는지, 임직원들이 광명시형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일원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 취득한 것과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경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에 따라 2021년 2월 24일 발표된 광명시형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해서 관련 정보가 업무상 비밀로 적정하게 관리되었는지 여부,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 등이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되었는지 여부, 비밀 정보 유출 여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에 속한 토지 등을 사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오전에 그 감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조사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 보도가 되었는데 그 추후에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공익감사 청구 및 기자회견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2일 날에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형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요. 3월 7일 날 LH 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 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입장의 주된 내용은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를 병행하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확실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형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된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차적으로 저희가 3월 8일 날에 LH 땅 투기 관련 제보 현황을 공개를 드렸고요. 민변과 참여연대로 온 제보 중에서 LH공사 직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 2건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LH 직원들이 대구 연호지구, 김해, 남양주, 왕숙, 판교 등에서도 사전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연루되었다는 제보가 다수 있었으나 특정한 필지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제보는 없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3월 8일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을 했었고요. 입법 청원의 대략적인 내용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도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증 시스템 구축을 담은 개정안을 심상정 의원 소개로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초기부터 많은 언론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법령과 참고적으로 알만한 판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률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초기에 이 LH 임직원들이 공직자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그리고 공직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인데,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그 공기업이 공직유관단체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행위라는 것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 제가 부패방지권익법 제7조의 2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위반했을 때는 업무상 비밀 이용죄에 해당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도 대법원 판례를 참고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12일 선고 판례를 보면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그 명의로 재물 취득하게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직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공직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공직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함께 지금 검토되고 있는 법령이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려는 공공주택 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서류의 작성, 사전 협의,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구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려고 하는 공공주택 사업자, 관계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한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목적 외로 이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령이 사실은 가장 이제 참고될 만한 법령이고 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주된 그 모양새는 농지를 허위 취득한 정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법령 외에도 저희가 농지법에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농지는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1항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지의 면적이라든가 이 농업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에 대해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H 임직원 관련해서도 허위 농지 취득이 문제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많이 질문 주고 계십니다. 지금 농지법 제10조 1항 7호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하고 판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해서 이제 처분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그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만약에 이 농지 처분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됐을 경우에 농지법상 형사 처벌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법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참고 판례 말씀드리면 농지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헌법과 농지법이 선언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에 붙여보면 지금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 매매 증명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농지 매매 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반증에 의하여서 자경 또는 자영 의사가 없음이 입증되면 그 추정이 번복된다. 그리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원리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참고 변경까지 말씀드리고 제 발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